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진노곰님께서 보내주신 알터에서 나온 야가미 하야테 썸머 홀리데이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4년 9월, 가격은 14,904엔입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 스트라이커즈 설명보도록 하죠.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 시리즈 3기로 2기의 어둠의 서사건으로부터 10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로기아 렐릭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기동 효과를 중심으로 렐릭을 모으는 제일 스칼리에티와 넘버즈와 엮이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야가미 하야테 설명보도록 하죠. 시리즈 2기의 중심 사건인 어둠의 서사건의 중심 인물이며 외모는 갈색 단발머리에 작은 키가 특징입니다. 어둠의 서와 그 수호기사 프로그램 볼켄 리터의 주인이며 1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 특무부대 기동육과의 사령관을 맡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패키지는 앞서 봤었던 나노아랑 페이트 시리즈와 마찬가지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제품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틀 이름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측면에 제품의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전면부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측면을 보시면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에 이제 전체 모습 전신샷으로서 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각각 모습들을 담아 놓고 있는 패키지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죠. 자, 내용물은 피규어 소체와 베이스 그리고 리인포스트 툴을 비롯한 각종 옵션 파츠들이 눈에 띕니다. 모자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또 소형 베이스, 기타 자잘한 옵션 파츠들이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제품들에 비하면 여러가지 구성품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일은 7분의 1이고요. 사이즈는 모자 높이 기준으로 약 27cm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었던 나노아랑 페이트 제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크기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리즈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인지 일단은 수영복 차림으로 좀 많이 노출도가 있었던 다른 캐릭터들에 비하면 이쪽은 상의 같은 경우에 비키니에다가 셔츠를 이렇게 묶어서 입고 있는 형태와 핫팬츠 형태로 해서 의상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수영복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전면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는 다소 차이가 조금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일단 이 시원스러운 이 여름 스타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조형은 역시나 알터 제품답게 만족도로서는 꽤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조형미 같은 경우에 딱히 흠잡을 포인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 작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딱히 이질감이 드는 얼굴 조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히 각도도 많이 타는 얼굴도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봐서도 딱히 문제 삼을 포인트가 없는, 그냥 무난하다면 참으로 무난하게 잘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 프린팅이라든지 전체적인 도색 퀄리티, 색감, 어느 부분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참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화면상에서는 자세히 좀 보이지는 않고 있기는 하지만 입 같은 경우에는 입 안쪽에도 조형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각도를 살짝 다르게 해서 보면 입 안에까지 조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특히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입 안에 입체감 정도도 느낄 수가 있는 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꽃 장식이라든지 모자 자체의 조형면도 상당히 잘 나와 있는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도 조형을 좀 오밀조밀하게 이런 디테일 표현들을 다 살려놓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꾸며놓은 형상을 볼 수가 있겠고, 모자를 빼놓고 보더라도 딱히 포즈 자체가 위화감이 드는 형태가 아니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모자 탈착을 결정하시고 전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공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를 쓰고 있는 포즈를 할 때 이 손가락 사이에 이제 모자 챙이 들어가는 형상으로 사진상에는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품을 놓고 보니까 모자 위에 손가락이 이제 챙 위가 이제 손가락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억지로라도 좀 맞춰볼까 라고 좀 만져봤습니다만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샘플과 이제 실제 제품 사이에서의 다소 오차 아닌 오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포즈도 보시면은 모자 챙 부분에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형상이라서 포즈가 딱히 어색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 삼을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공식 사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의 의상 부분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비키니 의상 위에다가 셔츠 부분을 이제 묶어서 입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수영복 형태를 보여주고 별도의 겉옷을 걸치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 있던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이제 셔츠에 묶고 있는 다른 이제 패션 스타일로서 연출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 같은 경우엔 개별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역시 필요에 따라서는 빼서 따로 장식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별적인 옵션 파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구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에는 이제 이러한 가방을 또 메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방 부분 역시도 상당히 퀄리티를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게 분리가 이렇게 떼면은 또 뗄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또 빼놓고 보더라도 포즈 자체에서 딱히 어색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모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옵션 파츠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구성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재질 표현도 그렇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직물 짠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라든지, 이 끈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 이런 부분의 표현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파츠가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구성품들까지도 디테일을 살려서 이렇게 다 조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제 같이 이제 전시가 되는 리인폰스 쯔바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 미니 피규어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가방 부분에다가 봉을 연결해서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쪽에다가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정성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방 부분은 이제 팔에다가 걸쳐두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쏠려가지고 꼬꾸라진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리인포스 쯔바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시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병뚜껑 파츠가 또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의 부분은 이제 핫팬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색감은 청바지 색감을 상당히 좀 잘 살렸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청바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편적인 이 파랑 색감 자체는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바지 하단부에 이 끝자락 부분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색감 표현이 좀 더 흰색이 좀 들어가서, 이런 실밥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표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형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색감이나 디테일적인 표현에서 흰색의 이런 실밥 표현 부분만 아쉬울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 부분에는 시계 같은 액세서리, 그리고 반대쪽 손에는 이제 팔찌도 끼고 있었고요. 그런 액세서리 표현도 빠짐없이 되어 있고, 손하고 이제 이어서 보게 될 발 부분에는 또 매니큐어랑 이제 페디큐어도 빠짐없이 또 다 들어가 있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는 원형 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야가미 하야테 영문으로 쓰여 있고,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와 스트라이커즈 작품명이 쓰여져 있는 원형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베이스 고정부 같은 경우에는 발 한쪽에는 이제 2개, 한쪽에는 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핀으로 고정이 됩니다. 포즈 자체가 한쪽으로 균형이 쏠려 있다거나 그런 형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균형성이라든지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잘 서 있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이 피규어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일단 피규어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발을 이 베이스에다 꼽으실 때 바로 그대로 딱 꼽았을 때 양발이 모두 정확하게 맞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다소 조금씩 틀려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자, 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발 두 개, 핀 두 개가 꼽혀 있는 쪽은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해서 좀 두꺼운 핀 형태가 보여지고요. 반대쪽에 이제 한쪽 발에 이제 한쪽으로만 꼽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금속 핀이 상당히 얇은 형태로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피규어 제품을 베이스에 꽂을 때 딱 맞지 않게 들어가는 형상과 맞물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지금 원 소유주이신 위탁자분도 몇 번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바닥 부분을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반대쪽 발 금속 핀이 이제 끼워져야 되는 부분이 상처가 좀 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끼우는 과정에서 이쪽 부분을 맞춰서 딱 끼웠을 때 이 반대쪽 발에 이 금속 핀이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긁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처를 내놓은 것이 보여집니다. 저도 처음에 끼우려고 하니까 발이 딱 맞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쉽게 끼울 수 있는 핀 두 개를 먼저 맞추고 보니까 이게 살짝 어긋나 있더라고요. 이쪽 발이 살짝 어긋나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살살살살 긁어버리는 이러한 형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발바닥 부분이고 베이스에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눈에 띄지는 않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바닥 부분에 다소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끼우실 때에는 다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끼웠을 때 다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딱 끼웠을 때 고정성은 생각보다 튼튼하고요. 포즈 자체가 딱히 쏠리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제품물을 딱 세워놨을 때 안정성은 상당히 튼튼하게 고정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품 부속품 중에는 보이시나요? 린포스 츠바이가 적혀 있는 미니 베이스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구속되어 있는 린포스 츠바이를 세워둘 수 있는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니 베이스 부분의 이 기둥 부분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리된 부분을 끼워줌으로써 가방에 맞춰서 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연출했을 경우에 두 캐릭터 간의 사이즈 차이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아까 가방 위에서 이제 같이 떠 있는 이러한 형상으로 전시했을 때보다 좀 자연스러운 면모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받침을 따로 해서 같이 이렇게 올려둬 갖고 따로 맞춰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둘 필요성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일단 제품 구성 상품으로서 린포스 츠바이를 따로 전시할 수 있는 개별 베이스가 부속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 목걸이, 그리고 팔에 걸고 있는 가방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액세서리 파츠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은 뭐 전시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탈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엔 캐스트 오프가 됩니다. 안에 입고 있는 비키니 수영복을 이제 전면적으로 수영복만 입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핫팬츠에 비키니 수영복 상의와 이제 셔츠를 묶어서 입고 있는 이러한 패션 스타일 외에도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복장의 캐스트오프 방식이 조금 특이해서 다소 좀 황당하다면 황당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매뉴얼 같은 것이 있어서 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품상에 동봉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확인하는데 좀 애를 먹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구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복장에서의 캐스트오프라고 한다면 뭐 앞뒤로 분리를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상의 부분에 캐스트 오프를 하려면 목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유인 즉슨 복장이 그냥 단순하게 앞뒤로 분리가 되면 참 편하겠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목을 분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분리되는 포인트는 일단 앞부분에 이 묶여져 있는 매듭 부분,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파츠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셔츠가 이제 좌우로 두 개의 형태로 이제 좌우로 벌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 접합선이 이제 절묘하게 가려져 있기는 했는데, 이 접합선을 기준점으로 또 파츠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부분으로 분리가 되는 이 셔츠를 빼야 되는데, 목이 붙어 있다면 이 셔츠를 팔로 통해서 빼는 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제외하고 이 셔츠 부분을 그대로 빼서 반대쪽 팔로 그대로 쏙 빼는 방식으로 하면은 셔츠 부분을 그대로 제거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목걸이는 당연히 목을 통해서 탈착을 하시든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의 부분이 탈착이 완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 하의 부분인데, 보통 이제 구조상은 상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접합선이 같아 보이는 게 측면에 있어서 앞뒤로 분리를 시킨다던가 이런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가, 어디가 분리가 되는가 상당히 좀 헤맸는데요. 일단 파츠 자체로서 분리되는 포인트는 이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이 고관부 기점으로 해서 바지가 이제 앞뒤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분리된 파츠를 어떻게 또 빼느냐, 가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상반신이 분리가 됩니다. 네, 상반신을 분리를 해주고 밑부분이 이제 분리가 돼서 빠질 수 있게 된 핫팬츠를 위로 올려서 그대로 벗겨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상당히 특이해요. 보통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의상 부분에 있어서 이 접합선 부분을 좀 숨기는 형태로 조형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장 보이지 않는 하단부를 분리를 해서 이제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분리가 다 끝난 만큼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검은색 이제 비키니 수영복 형태로서 이제 기본적인 조형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측면과 뒤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홈이 하나씩 파여져 있는데, 이것이 왜 있느냐? 구성 옵션 중에 끈 리본 형태로 되어 있는 파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끼워 줘서 이제 제대로 된 수영복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파츠를 끼워 넣으면 수영복 하의 좌우분에 이제 리본 형상과 목 뒷부분에 묶여 있는 이런 리본 형상으로서 이제 수영복 형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방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옵션 파츠는 필요에 따라서 따로 또 추가적으로 장착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을 해서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절차가 상당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형상으로 캐스트오프 탈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터에서 나온 야가미 하야테 썸머 홀리데이 제품 살펴봤습니다. 캐스트오프 및 리인포스 츠바이까지 구성품이 풍성하게 들어간 야가미 하야테 제품입니다. 조형 자체는 무난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며 도색 미스 포인트도 심한 곳은 없습니다. 의상 탈착이 가능하긴 한데 구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단순히 입고 벗기고 하는 구조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피규어 소체의 마찰에 의해서 이염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베이스의 핀 부분이나 의상의 탈착 형태상 흠집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리에는 좀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옵션 파츠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각각의 포즈별로도 느낌을 색다르게 연출할 수가 있다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진우곰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